자, 화해 부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화해 부재료에 대해서는 1번에 보시면 자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여기서 근데 화해 부재료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야, 이런 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1번에 보시면 용기가 있는데 저 화병에 대해서 나와요. 자, 뭐 꽃 화자 쓰겠죠. 당연하게 꽃을 넣는 병이기 때문에, 그죠? 자, 도자기, 유리, 플라스틱 등, 자, 폭이 높고 좁은 화기 같은 걸 전부 다 화병이라고요. 자, 수방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뭐 침봉이나 플로랄 폼을 사용할 때 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원형이나 반달형, 접시형, 뭐 삼각형 등 모양, 디자인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쁜 애들도 많고요. 자, 이거는 뭐 꽃시장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병 파는 데만 따로 가보시면 뭐 사실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콤포트 같은 경우는 자, 수방과 같이 폭이 넓고 낮은 화기에 다리가 달린 화기라 했습니다. 자, 초보자가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침봉이나 역시나 플로랄 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톡이나 목기, 항아리, 대바구니 뭐 이런 것도 소박한 무엇이 느껴지는 화기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그냥 읽어만 주셔도 돼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시험관이 있습니다. 유리관을 사용하여 물 공급이 용이화됐습니다. 시험관이라 해서, 자, 워터 튜브라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왜, 초등학교나 이럴 때 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실험할 때 쓰는 애들 있죠? 요렇게 유리병처럼 생긴 요렇게 오목하게 생긴 애들 있죠? 길고. 이런 애들을 시험관이라 부른다는 거. 우리가, 그럼 이거는 어디에 사용해요? 이건 쓸 수가 없는데 왜냐? 밑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케이블 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나뭇가지 같은 거에다 고정해서 꽃들을 거기에 꽂아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침봉이나 플로랄 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시험관을 이용해서 나뭇가지 같은 데 걸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구조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연적 소재와 또는 인공적 소재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는데, 자, 자연적 소재 같은 경우는 뭐 덩굴 등이나 식물의 줄기나 가지를 이용하여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공적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실크 플라워, 플라스틱 꽃 또는 뭐 스티로폼을 사용한 인조 과일, 뭐 분재 와이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는데, 자, 자연적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잎새라리나 또는 호염란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엮고 해서 뭐 구조물을 짜기도 하고요. 그런 거 이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 정글의 법칙 같은데 요새 한참 그 예능 재미있죠, 그거 보시면 어때요? 거기 나온 출연자들이 대부분이 막 그릇을 엮어서 막 쓰는 거 봤을 거예요. 뭘로 엮냐면 주로 뭐 바나나 잎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줄기 같은 거로 엮어서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장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다양한 생물 및 무생물 소재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또한 자, 이미지 전달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아이들을 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리본, 자, 코사지나 신부부케, 꽃다발 포장 등에 이용되고요. 또는 강조 또는 시각적 균형감이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했습니다. 자, 리본 같은 경우 어때요? 뭐 여러 가지 리본뽀가 있죠. 뭐 팡팡뽀나 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막 팔자뽀나 이런 거 리본 만들어서 우리가 꽃다발이나 또는 꽃 바구니에 이렇게 다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조형물 같은 경우는 부활절이나 뭐 달걀, 할로윈, 호박 등 다양한 조형물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뭐 절화장식의 주제를 만들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또는 뭐 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리스 같은 거, 테이블 리스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이렇게 센터피스로 초를 양초를 올려서 뭐 분위기 있는 뭐 분위기를 연출할 때 뭐 그런 거 할 때 쓴다 보시면 되겠고요. 풍선 같은 경우는 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분식물 장식에 청경 소재를 했습니다. 자, 분식물이라 했습니다. 자,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분수나 폭포, 수로 등 물을 이용한 공간 연출이라 했고요. 자, 동물 소재 같은 경우는 자, 비바리움. 여기 잠깐 한번 또 훑고 지나갈까요? 자, 비바리움. 자, 비바하면 뭘 생각하랬습니까? 거북이 이름이 비바라고 했죠. 그죠? 이런 수생식물과 거북이를 넣어서 같이 키우는 걸 자, 비바리움이라 했죠. 자, 아쿠아리움. 물고기와 수생식물 같이 심는 거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조류나 포유류, 파충류, 어류 등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자, 자연 소재 같은 경우는 자연석, 수석, 고목 이런 애들 이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가공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벤치나 탁자, 울타리 같은 경우 실내 정원에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 뭐 돌, 절구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요즘 세대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막 찢는 거 절구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왜 그 보름달 뜰 때 토끼들이 막 찢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절구죠. 쉽게 말해서.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유럽식 디자인 장식물이라서 스켈토닙, 사이자, 아크릴선, 뭐 계피, 줄맨드라미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번에 보시면 도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뭐 도구 뭐 굳이 공부할 필요 뭐가 있겠어 하시겠지만 이 도구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쓰는데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또한 도구를 잘 활용해야지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칼이 나옵니다. 칼. 자, 나이프죠. 아주 예리하고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업 때는 나이프를 사용하진 않아요. 잘 이런 칼은.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왜냐? 가위보다는 칼로 식물을 이렇게 베릴 때가 훨씬 더 식물한테 더 좋다고 하니까. 자, 꽃의 줄기나 가지를 자르기 위한 도구를 했습니다. 자, 식물을 예리하게 잘라서 물올림을 원활하게 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라폼에 꽂기 용이해진다 했습니다. 왜냐? 사선으로 자르기 때문에. 자,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서 꽂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가위 나옵니다. 꽃의 줄기, 가지류 등을 이렇게 자르는 도구를 했습니다. 리본을 위해 자르는 도구기도 한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가위, 바로 이 가위가 되겠죠. 자, 이 가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가위 선전을 하는 기분이 드네요. 어째? 자, 꽃가위라고도 부르는 아이들인데, 자, 지금 이 가위가 똑같은 가위예요. 자, 이런 아이들을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 식물을 사선으로 자를 때. 자, 식물을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데 어디를 자르냐? 줄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줄기를 사선으로 자를 때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가위 같은 경우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칼도 위험하겠지만 이런 가위도 꽃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혹시나 자르게 될 경우에는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실 때 약간 위험을 좀 덜기 위해서 최대한 잘 보시고 조심히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전지가위라 해서 굵은 나뭇가지를 자르는 도구예요. 이거는 나뭇가지용으로만 쓰시고 꽃을 자를 땐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전지가위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들이 가시제거기라 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가시제거기예요. 자, 이 사이에 보시면 이런 톱니처럼 이거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자, 이 구멍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식물이다. 자, 그러면 이 줄기를 이 구멍 사이에 놓고요. 쑥쑥쑥 훑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시제거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시제거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할까요? 당연히 가시가 많은 장미한테 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플로럴 폼이라 해서 꽃이나 가지를 고정할 때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럴 폼. 자, 우리가 플로럴 폼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사각형의 벽돌 모양으로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플로라폼의 종류에는 습식폼이나 건식폼, 컬러폼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플로라폼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지만 얘를 거의 반 정도 토막내 쓰거나 또는 통째로 이렇게 뒤집어서 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플로라폼을 우리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를 들면 엄청 가벼워요. 그냥 던지면 그냥 통통 튑니다. 하지만 얘를 우리가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바닥에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바게스 같은 데다가 얘네를 올려놓으면, 물을 담아서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점점 가라앉습니다. 물을 먹으면. 바로 침수법을 이용한 아이들이 바로 이런 플로라폼이라 보시면 되겠죠. 급해서 나는 얘를 빨리 써야 돼요. 막 손으로 막 누르시거나 물속에 넣어서 누르시거나 하시면 이 플로라폼 안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천히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침수법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봉이라 해서 동양꽃꽂이에서 꽃과 가지를 고정하는 때 사용한댔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했어요. 방금 전에 보셨던 플로라폼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가 꽃을 딱 꽂으면 그 자리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계속 꽂았다가는 구멍이 엄청나게 커져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침봉 같은 경우는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었다 뺐다 썼다가 다시 또 정리해서 솔로 닦아서 다시 또 보관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동양꽃꽂이에서만 주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철망이라 해서 와이어넷 또는 와이어 메쉬라고도 부르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철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물을 이용할 때 쓰거나 또는 플로라폼이 어때요? 우리가 꽃을 막 꽂기 시작하면 줄기들이 중간에서 플로라폼 중간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얘네가 쩍 하고 갈라지는 일이 간혹가다 발생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플로라폼 위에다가 이렇게 감싸 안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치킨망이라 해서 철망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부케 홀더라 해서 부케 제작을 용이하게 해주는 플로라폼이 이 플라스틱 위에 마이크처럼 달려 있어요. 자, 이게 마이크처럼 달리면 이 홀더, 부케 홀더라고 하면 이 위에 이런 오아시스, 쉽게 말해서 플로라폼이 이렇게 안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케를 만들 때 이렇게 막 던지거나 할 때도 사용하고 했었죠. 약간 무게감이 무거워요. 왜냐? 플로라폼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가볍겠지만 얘네에게 물을 먹여서 우리가 여기 꽃을 꽂아서 애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물을 먹고 있어서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때요? 요즘 신부들 내추럴 스템 부케라 해서 자연적이 그대로 사용한 부케들을 많이 이용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부케 홀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케를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자, 그리고 니퍼라에서 자, 철사를 단단하게 조이거나 또는 자를 때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니퍼. 자, 체크 포인트에 있다면 자, 습식폼 사용법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오아시스라고도 불리고요. 물에 담궈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누르거나 막 돌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자, 물이 담길 만한 양의 물을 받아서 저절로 알아서 침수돼서 얘네가 물을 스며들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문제도 자주 나와요. 자, 우리가 플로랄폼 사용법에 대해서 뭐 바른 답을 찾아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침수법을 이용한다는 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철사라에서 와이어가 나옵니다. 자, 이거 와이어 아주 중요하죠. 화해장식 기능사에서는 이 와이어를 빼놓을 수 없죠. 왜냐? 부캐. 우리가 1과제에는 부캐가 들어가요. 자, 시험 때 뭐가 나오나요? 실기시험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과제 신부 부캐 나오고요. 2과제에서는 뭐 꽃다발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레인지먼트 꽂는 형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 철사는 신부 부캐에서만 우리가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굵기에 따라 18에서 30호까지 있다 했습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번호가 높을수록 가는 철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은 굵은 철사일까요? 가는 철사일까요? 당연히 굵은 아이들이 되겠죠. 자, 굵은 철사는 18번부터 시작해서 20, 22, 24, 26까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호수, 주로 사용하는 호수라 보시면 되고요. 자, 번호가 높을수록 가는 철사라는 것만 꼭 숙지해 주시면 시험 문제 틀리지 않겠죠. 자,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보너스 문제로 간혹가다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 좀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또는 지철사, 자, 녹색이나 흰색 등 종이로 감싸진 철사라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지철사죠. 자, 이렇게 지금 와이어에다가 흰색이나 또는 녹색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걸 바로 이런 지철사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컬러 와이어라 해서 다양한 색상의 철사가 있어요. 철사도 뭐 디자인 시대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색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구조물을 짜거나 할 때 포인트로 이렇게 묶어주거나 엮어주거나 할 때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일에서 묶음 기능을 원활하게 한댔습니다. 무겁고 굵은 소재를 사용한댔어요. 자, 케이블 타일에서 저한테는 지금 흰색밖에 없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철사로 묶었을 때는 약간 약한 감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굵은 나뭇가지나 이런 거 묶을 때는 이렇게 꽂아서 당겨서 사용하면 절대 풀리지가 않죠. 얘네들은 가위로 자르지 않는 한. 이런 케이블 타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랄 테이프라 해서 자, 끈적임이 있는 종이 테이프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자, 이거 그냥 뭐 줄기 이렇게 가릴 때 사용하나요? 자, 플로랄 테이프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꽃 좀 약간 한번 아신다는 분들은 어디서 보셨나요? 거베라 사용할 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베라. 자, 거베라가 이렇게 캡이 씌워서 밑에 줄기가 나와 있다면 거베라의 줄기는 잘 휘거나 아니면 잘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재배지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와이어를 꽂아서 거기에다가 이 테이핑을 해서 나와요. 와이어를 꽂는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금 와이어 18번부터 30번까지 있는 이 와이어를 사용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와이어를 가릴 때 사용하는 아이들이 이런 플로럴 테이프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플로랄 클레이라 해서 오아시스 픽스라고도 하고요. 픽이나 침봉 고정 시 붙여주는 끈적이는 방수성 점토라 했습니다. 마침 저한테 있어서 제가 여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껌처럼 나온 아이들이에요. 자, 우리 일명 오아시스 껌이라고도 불러요, 이걸. 뭐 일명 그냥 보통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얘는 플로럴 클레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오아시스 껌이라 했다고 또 껌껌 하시면 안 돼요. 자, 얘네들을 어디에 붙이냐 하면 자, 16번에 보시면 자, 핀홀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핀홀더. 플로랄 폼을 넓은 면적에 고정하기 위한 뾰족한 도구를 했습니다. 자, 얘네들 이런 핀홀더에다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주로 뭐 꽃바구니 고정할 때도 사용하고요. 또는 넓은 아기에 플로랄 폼을 우리가 꽃을 꽂아야 되는데 얘가 너무 막 움직인다. 이럴 때는 얘에다가 이 지금 플로랄 클레이를 이렇게 붙여서 이 위에 붙은 스티커를 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줄기에다 고정시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게 고정을 딱 시키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아시스 픽스에다가 이렇게 플로럴 클레이를 붙여서 꽃바구니나 아니면 넓은 하기에다가 고정을 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자, 주로 꽃시장 같은데 자재 코너 가시면 충분히 팔아요.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이거 충분히 사실 수 있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글루건.
자, 글루건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한 뜨거운 액체 상태의 접착자를 했습니다. 자, 글루건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왜냐? 뭐 딱 전기 콘서트 꽂아놓고는 만지다 보면 막 뜨거운 액체가 손에 닿아서 아 뜨거워 하시는 학생들이 있으세요. 그만큼 주의가 좀 필요한 그 애들이고요. 도구고.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워터 튜브로 해서 아까 시험관과 좀 비슷한 애들이에요. 자, 우리가 구조물 등에 매달아 물을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용기라 했습니다. 자, 그럼 뭐 물 분무게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뭐 집에서 식물 기르거나 할 때 집에 있는 것도 보셨을 거고, 심지어 어머님들이 다림질 할 때 뭐 분무기 쓰시는 것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분무기가 필요해요? 꽃 하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분무기 역시 우리가 화해장시키는 다 준비물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왜냐? 꽃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가져가야 되는 준비물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절하 수명 연장제라 해서 우리가 이 꽃들을 조금 더 오래오래 볼 수 있게 넣어주는 하나의 약이라 보시면 돼요. 영양제라 보시면 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라피아라 해서 식물의 껍질을 가공해서 만든 끈이라 했습니다. 라피아. 지금 보시는 그림의 사진은 라피아가 저렇게 갈색을 띠고 있고 자연색이라고 부르죠, 일명. 저 자연색을 띠고 있겠지만 요즘은 어때요? 염색이 돼서 핑크색, 녹색, 자두색 뭐 별게 다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디자인에 따라서 라피아 색상도 이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폼 접착 테이프라 해서 플로럴 폼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정용 테이프라 했습니다. 일명 청테이프 알고 계시죠? 그죠? 청테이프, 청색을 띤 테이프 혹시 알고 계실 거예요. 박스 붙이거나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애들인데 그거보다 조금 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폼 접착 테이프라고요. 각종 분무기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